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सब스페이스와 베이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주로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베이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सब스페이스와 베이시스는 우리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셋을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특히 베이시스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과 non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AX equal 0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의 집합이었고요. non 호모지니어스 또는 in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B가 0가 아닌 AX equal B라는 시스템의 솔루션 셋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실 것은 항상 트리비얼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AX equal 0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스팬, 특정 벡터들의 스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벡터들을 구하는 것은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라고 해서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바꾸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non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있다면 homogeneous 시스템 솔루션을 어떤 특정 솔루션, particular 솔루션이라고 했죠. 어떤 특정 솔루션만큼 평행 이동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것은 이 AX equal B라는 이런 리니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리니어 시스템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을 집합이라는 해석 방법 또는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들의 스팬 공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 셋은 이 Rn 공간 디멘전의 스페이스에 존재하고요.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들은 모두 Rm 공간에 있죠. 그래서 칼럼 스페이스의 스팬은 Rm 공간에 존재하고 솔루션 셋은 Rn 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유념을 하셔 보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바로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한 다른 좀 더 엄밀한 형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리니얼 인디펜던트 그리고 리니얼 디펜던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벡터 셋이 리니얼 인디펜던트라고 하면, 그러면 그 벡터 셋이 스팬하고 있는 공간을 전혀 공간의 차원을 줄이지 않고는 벡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 셋이 온전히 전체 스팬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리던던트한 게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리니얼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또는 디펜던트를 판단할 때 중요했던 것이, 만약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다면 그 매트릭스 A의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표현을 했을 때 피봇 컬럼들은 반드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셋에 포함이 되고요. 피봇이 아닌 형태, non 피봇 컬럼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했었죠. 이 non 피봇 형태의 컬럼들은 리니얼 디펜던트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거를 해도 우리가 컬럼 벡터들로 스팬하는 공간의 디멘전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것들의 리니얼리 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부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형 공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차원 선형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부분 공간은 말 그대로 이 Rn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Rn의 부분,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는 결국 나중에 이제 스팬하고 같게 될 텐데요. 스팬이 결국은 이제 서브스페이스인데요. 다만 이 스팬과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은 스팬은 애시당초 그 공간 또는 그 스팬을 생성하는 벡터들을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벡터셋의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특정한 벡터셋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v1, v2, vn 그래서 스팬 v1, v2 해서 vn이라고 하면 이 n개의 벡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벡터들이 만들어내는 또는 생성하는 공간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알고 시작합니다. 다만 이 서브스페이스는 결국 나중에 스팬하고 같은 동치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서브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벡터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떤 벡터가 생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그 공간은 우리가 서브스페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스페이스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때 그 서브셋 V를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브셋하고 서브스페이스도 이제 나중에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Rn이라는 어떤 n차원 선형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그게 서브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는 empty 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U와 V가 이 V의 벡터로 포함되어 있다면 U 플러스 V도 여전히 이 V라는 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V라는 서브스페이스는 the same, addition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들은 어떤 식으로 더해도 반드시 그 더한 결과물이 여전히 그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더했더니 그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벡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서브스페이스는 the same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죠. 그런 경우는 그 공간을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컨디션은 U라는 벡터가 V에 있으면 그리고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벡터도 반드시 그 스페이스 안에 존재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the same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브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자세히 나오겠지만 모든 서브스페이스는 스팬이고요. 모든 스팬은 결국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सब스페이스하고 스팬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어떤 현상 또는 같은 이제 대상인데요. 동시인데 시작 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모든 सब스페이스는 스팬이다 라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증명해라 라는 이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나요? 모든 सब스페이스는 스팬이다 를 증명하려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걸 증명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늘차 말씀드리지만 스팬의 데피니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सब스페이스는 스팬임을 증명하려면 모든 सब스페이스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스팬의 데피니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죠. 너무 어렵게 증명을 생각하시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스팬의 정의가 뭐였지? 또 이 뒤에 거 나오처럼 every span is a subspace 모든 스팬은 subspace다를 증명해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subspace의 정의가 뭐였지? 아까 세 개였죠. 이 세 개를 만족하면 subspace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팬이 이 세 개를 만족하는지를 하나씩 보면 되죠. 그래서 스팬이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스팬에 있는 두 벡터를 더하면 다시 스팬에 포함되는지 스팬에 있는 어떤 벡터의 스칼라르 멀티플리케이션 곱하면 여전히 스팬에 포함되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증명 문제가 나오면 그 증명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definition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어떤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의 정의가 뭐였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ubspace는 결국 스팬하고 같은데 다만 우리가 아직 그 subspace를 어떤 벡터가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스팬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을 뿐 결국은 그 subspace는 스팬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V가 subspace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의 모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여전히 V에 포함된다 라는 말은 여러분 라인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벡터 V를 포함하고 있는 그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그 V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벡터가 सब스페이스에 포함되면 그 벡터를 포함하는 모든 라인 그 벡터를 포함하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그 सब스페이스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 UV가 있으면 U 플러스 V도 여전히 सब스페이스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닷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UV가 V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XU와 YV도 V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것도 XU 플러스 YV도 V에 포함된다.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U와 V의 스팬 그래서 U와 V에 의해서 스팬되는 공간은 여전히 그 V의 subspace가 된다 입니다. 자, 이 UV의 스팬의 정의는 잘 보시면 U 벡터와 V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의 집합이죠. XU 플러스 YV가 바로 U와 V로 표현되는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잖아요. 그래서 XU 플러스 YV가 이 सब스페이스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스팬 u, v가 이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서브스페이스 v가 지금 u, v의 스팬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서브스페이스 v도 u, v의 스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스팬 u, v가 이 b에 포함되기도 하고 b도 스팬 u, v에 포함됩니다. 양쪽이 다 서로 반대편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은 그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팬 u, v가 이 v라는 스페이스에 포함이 되고요. 반대로 이 b도 이 스팬 u, v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되면 결국은 두 개가 같은 집합이 된다. 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v1, v2, vn까지가 모두 v에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v1, vn로 스팬되는 공간도 v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팬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이 서브스페이스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말처럼 서브스페이스는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벡터들의 셋의 스팬이다 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을 되게 모호하게 했죠. some set of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벡터의 집합. 다음 시간에 베이시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또는 이제 생성하는 그런 벡터들의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 셋을 우리가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 요 sumset, sum이라는 요 모호한 표현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브스페이스의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라인인데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라인은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원점을 포함하고 있죠, 일단. 그리고 그 라인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벡터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모두 라인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 위에 있는 두 가지 벡터를 더하면 반드시 라인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라인은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은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그냥 서브스페이스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원점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벡터 하나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 라인이죠. 당연히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도 반드시 그 평면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Rn 전체 공간은 Rn 그 자체는 당연히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원점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습니다. Rn은 제로 벡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공간도 서브스페이스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제로 벡터밖에 없으니까 제로에다가 제로를 아무리 스칼라 곱해도 제로죠. 제로를 아무리 더해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서브스페이스의 example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라인이나 플레인이나 어떤 스페이스들이 다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subspace가 아닌 공간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subspace가 아닌 공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subset하고 subspace하고 좀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Rn 공간의 subset이라 함은 그냥 임의의 벡터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 subspace도 사실 일종의 subset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subspace도 벡터들의 집합이거든요. 다만 그 subspace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아까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컨디션 또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의 subset인 거죠. 그래서 subspace도 subset의 일종인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subset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원은 일종의 R2의 subset이죠. 그래서 이 원 같은 경우는 R2의 subset입니다. 그런데 이 원은 subspace는 아니에요. 왜 이 원이 subspace가 아닐까요? 자, 이 원이 subspace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아닌데 첫 번째 이 원은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 원점 여기라고 치면 가정하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컨디션에서 일단 탈락이에요.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컨디션 같은 경우 보면 만약에 이 벡터를 생각해 보죠. 요 한 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요 벡터는 요 원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벡터에 스칼라를 곱해서 예를 들면 2배를 시켰다 이만큼. 그럼 이 벡터는 이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지 않죠. 또다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를 더하면 이 벡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가 원 위에 있지만 그걸 더한 벡터가 원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subset이 subspace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라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bspace의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subspace가 아닌 subset의 example을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라인입니다. 근데 라인인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 얘가 원점이고 이 라인이 원점을 지나지 않고 있어요. 얘는 뭐 굉장히 쉽게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 못 시키죠. 제로 벡터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인이면 마치 subspace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은 subspace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클도 subspace가 아닙니다. 얘는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도 포함하지 않고 이 벡터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이 벡터가 포함되지 않고 두 벡터를 덧셈 한 이 벡터가 원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2차원 평면의 요 사부면 요 쿼드런트는 subspace냐, 얘는 얼핏 보면 subspace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점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시면 요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든지 해서 요 벡터를 만들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니까 그 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스칼라 곱에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에 닫혀 있다라는 그 세 번째 컨디션에 실패한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 여기 보시면 3차원 공간에서 이 평면과 이 라인과 이 평면을 합한 유니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 번째 컨디션을 잘 보시면 라인 위에 있는 한 벡터하고 평면 위에 있는 한 벡터를 더하면 여기 이런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걔는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고 라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더했더니 그 공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벡터가 나왔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디션에서 탈락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Rn 공간의 이 부분집합이 सब스페이스냐 아니냐를 보이는 데는 그 सब스페이스의 세 가지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सब스페이스와 스팬에 대한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